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제 못다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벌써부터 하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잠깐 여기서 멈춰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며칠 전 부산 해운대를 혼자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오는 일들에 맞서 살았지만 이제는 파도가 빠져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세요. 마치 그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 와서 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퇴직한 후 지금까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강릉으로 기차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KTX 자유석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에 여행 가는 거네. 그러자 아내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애들 키울 때는 꿈도 못 꿨죠. 당신이 직장 다닐 때도 주말에만 겨우 다녔는데.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이 생겼네.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시간이구나. 40년 넘게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드디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또 다른 일로 채우려고 할까요? 은퇴 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놀고 있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실 은퇴 후에 하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 체크하고, 건강한 식사 준비하고, 집안 정리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생산적인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노년기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바쁘게 살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어색하죠.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자존감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저는 은퇴 직후 8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30년 넘게 지나치기만 했던 골목길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작은 화단에서 피어난 코스모스, 평일 오전의 고요한 적막감,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오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평일 낮 10시에 집에 앉아 있으니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잘 사는 거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한 노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성공한 노후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죠.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걱정이 있으면 마음 편히 쉴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 상위 20%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출 계획이 명확하고 생활비를 적절히 관리하는 그룹이었어요. 즉,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 3년간 만난 분들의 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충분형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월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하루는 정말 여유로워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해요. 독서를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시죠. 점심 후에는 함께 시장을 구경하거나 가끔 영화를 보러 가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보통형입니다. 월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이때 핵심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한 분은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관리비를 월 15만 원 줄이셨어요. 자동차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주차비, 보험료, 유지비가 월 20만 원 절약됐죠.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졌어요. 주차 걱정도 없고 운전 스트레스도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월 35만 원을 줄이니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 받는 것과 같아졌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연금 부족형입니다. 월 120만 원 미만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이 경우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무료 식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돈은 적게 쓰지만 할 일은 많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알차게 살고 있어요.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은퇴 후 고수익 투자입니다. 제 지인 중에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분의 1을 날린 분이 계세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전한 예적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현명해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해요. 젊을 때는 네트워킹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연결이 더 중요하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정말 소중한 친구가 4명 있어요. 이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별거 아닌 얘기로 웃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죠. 젊을 때처럼 치킨에 맥주를 마시지도 않고 비싼 식당에 가지도 않아요. 동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지키는 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은 열되 지갑은 닫아라. 몇 년 전 오랜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고민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내 돈은 투자할 수 없어.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나중에는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개입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틀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요. 저의 하루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 앞을 20분 걸어요. 그 다음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하고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번, 벽에 기대고 팔굽혀펴기 10번. 이것만 해도 몸이 달라져요. 6개월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5층까지 숨 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기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작년에 제 아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아내는 요리할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저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6개월 지난 지금 아내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시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꼭 생산적이거나 성취감을 주는 일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의 하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하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8시에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점심 후 1시간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퍼즐 맞추기나 독서를 하세요. 매일 똑같은 일과 같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매번 다른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자유롭게 논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루틴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남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면 되는 거죠.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즐기는 여가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산책하며 사진 찍기, 라디오 들으며 요리하기,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기, 일기 쓰며 하루 정리하기,
함께하는 활동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바둑두기, 부부가 함께 시장 구경하기,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기, 이웃들과 동네 걷기 모임, 문화센터 강좌 들으며 새 친구 만들기. 돈 안 드는 즐거움도 많아요. 무료 박물관 미술관 관람, 공원 벤치에서 사람 구경하기, 보건소 건강 강좌 참여, 동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새로운 산책로 탐방하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달리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해보세요. 모레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해보시고, 글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3일만 해봐도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내 시간이구나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짜는 거예요. 남이 정해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시간표. 그러면 똑같은 시간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어릴 땐 부모님을 위해 공부했고, 청년기에는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갔고,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를 위해, 상사를 위해, 성과를 위해 달렸습니다. 결혼한 뒤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손주를 위해 내 하루를 기꺼이 내어주며 살았죠.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 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아메리카노 잔을 손에 꼭 쥐고 계시던 그분은 한숨 쉬듯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손주 아침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간식 챙겨주고 하루가 그냥 후딱 지나가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눈가에 번지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힘들죠. 근데 며느리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작년까진 손주 둘을 매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주 3회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 시간을 써요. 따님과는 괜찮으셨어요? 제가 물었죠. 처음엔 서운해했죠.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내 시간도 필요하다고. 순간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당당하게 내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물론 가족은 소중해요. 도울 수 있을 땐 도와야죠. 하지만 그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사라져선 안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 결국 이거 아니었나요? 나중에 편하게 살자. 그런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인데 여전히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겠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상사도 없고, 회의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써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자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살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만 의존하게 되고요.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게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40년 넘게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새로운 리듬에 적응한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속도를 찾아가시면 돼요.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우울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치료받으면 되는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성실했다. 이 한마디만 받아들여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40년 넘게 새벽 6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고 명절 때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부업도 했고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대출도 받았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 와서 또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남은 시간은 진짜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집값은 치솟고 취업은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 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배울 점을 찾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우리보다 훨씬 잘 지켜요. 퇴근 후에는 확실히 개인 시간을 갖고 휴가도 당당하게 써요.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인생의 지혜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여유로움. 이걸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조언으로 전해줄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취미와 여가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줄었고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제야 시간이 생겼네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6개월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그리시더라고요. 실력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리는 시간 자체가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하셨는데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연습하니까 1년 후에는 간단한 동요는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앞에서 연주해 주니까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취미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성취감이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만 취미는 순수하게 즐기기 위한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 이 순간 같은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일 필요는 없어요. 산책, 독서, 라디오 청취, 일기 쓰기 같은 건 거의 돈이 들지 않아요. 정원 가꾸기도 좋은 취미예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만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요리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던 분이 은퇴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계란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요리에 도전해보는 거죠. 아내가 밖에 나간 날에 제가 점심을 준비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독서도 정말 좋은 취미예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소설, 에세이, 역사책, 과학책 뭐든지 좋아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빌려볼 수 있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젊었을 때는 휴가도 짧고 돈도 부족해서 멀리 가기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고 여행 상품도 다양해요. 꼭 해외여행을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아요. KTX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곳들도 많고요. 경주, 전주, 강릉, 부산 같은 곳들 말이에요. 시니어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운동도 중요한 여가 활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게 좋아요. 특히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요즘은 걷기 앱도 많아서 얼마나 걸었는지 기록할 수도 있어요. 목표를 정해두고 달성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하루 5,000보, 일주일에 3만 보 이런 식으로요. 자원봉사도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회와의 연결감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자원봉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디지털 기기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집에서 할 수 있고,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고, 날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가끔은 스마트폰을 꺼두고 완전히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때 비로소 진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도 적당히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 정보, 요리법, 여행 정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지는 마세요.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해요. 이제 계절별 생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계절의 변화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근처 공원에서 벚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책을 읽으며 보낼 수 있어요. 각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며 생명력을 느끼고,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을 보며 활력을 얻고,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고요함 속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여유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런 대화를 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통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 이상이 남아 있어요. 20년, 3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바쁘게 살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실했다는 것. 이제는 당당하게 쉴 권리가 있다는 것.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매일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무 약속 없는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산업화 세대예요.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고 민주화의 동력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조금 쉬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당하게 쉬세요. 마음껏 여유 부리세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하며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부부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라고 말할 때의 그 만족감. 이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모든 분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음가짐만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충분히 성실했다. 조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요.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품격 있게,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을 만들어 볼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지나가는 길에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기예요.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생겼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작은 변화가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혜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